안녕하세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들 하잖아요. 그만큼 나이와 상관없이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용기도 얻는 그러한 시대 같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도 참 용감하시고 진취적인 분이신데요. 저는 엄마를 볼 때마다 많은 것을 본받고 또 느낀답니다. 제 친정엄마는 외가가 너무나 가난해서 국민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국민학교도 졸업을 못 하셨다는 게 맞습니다. 6학년 봄까지만 다니고 학교를 못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는 그 흔한 국민학교 졸업장도 없으세요. 엄마는 저희를 붙잡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배워야 남는다. 너희들은 배울 수 있을 때 마음껏 배우거라. 엄마가 너희들만큼은 아낌없이 밀어줄게. 그래서 저랑 제 동생은 참 다양한 걸 배웠습니다. 학원도 많이 다녔고 피아노, 바이올린 같은 대중적인 악기 말고도 검은고, 플룻, 드럼 같은 다양한 악기들도 배워왔어요. 저희 동네에는 이런 학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발품 팔아 알아보고 왕복 2시간 거리 학원에 데려다 주시곤 했습니다. 물론 엄마가 억지로 시키신 건 아니고 전부 저희 자매가 원해서 다녔어요. 이것저것 많이 배워서인지 학교 다닐 때도 늘 자신감 있었고 그 덕분에 저희 자매 모두 대학교 다니며 일찍 진로 정해 지금은 밥벌이 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친정어머니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고요. 친정어머니도 저희를 웬만큼 키워 놓으시고는 스스로의 자아 실현을 위해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대학교 졸업할 때쯤엔 엄마도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셨어요. 그리고 영어와 중국어를 열심히 배우셨는데 집에서 CD 틀어놓고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엄마 모습을 보며 참 존경스러우면서도 마음 한켠이 찡해서 눈물이 난 적도 있네요. 아버지 역시 엄마가 가진 공부의 한을 풀어주신다고 교육비로는 아낌이 없으셨습니다. 엄마도 그러고 보면 결혼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 나이대에 이렇게 보수적이지 않은 분 별로 없는데 저희 아버지는 엄마가 날개를 펴고 훨훨 날기를 바라신 분이니까요. 저는 그러한 가정 환경에서 커서 그런지 제 배우자 고르는 첫 번째 순위가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사이였어요. 그러다 만난 제 남편 역시 저희 아버지처럼 제가 하고 싶다는 건 뭐든지 해주려 했습니다. 저 역시 남편의 뜻을 항상 존중했고요. 남편은 파일럿이라 직업 특성상 출장도 잦고 1년에 많은 시간 주말 부부로 지내야 했는데 서로 떨어져 있어도 믿음이 있어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저 역시 남편은 참 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댁은 별개의 문제더군요. 처음엔 저도 시댁 잘 만난 줄 알았습니다. 뭐 신혼집 마련할 때 돈을 보태주셨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시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하셔서 청렴하신 이미지였고 시어머니는 결혼 생활 대부분을 전업주부로 보내셨습니다. 어머님께서 결혼 초반에 잠깐 일하셨다고는 들었는데 그냥 회사원이었지 딱히 직업이 있으신 분은 아니고요. 한편으로는 같은 여자로서 안타깝더라고요. 어머님,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신 거면 그 시절 치고는 공부를 좀 하신 건데 따로 하고 싶은 거 없으셨어요? 전업주부 하시기엔 다들 아깝다고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시어머니 얼굴이 조금 붉어지면서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자식들 키우면서 그 보람이 더 알찼다. 다들 나보고
대학을 가라, 뭐 선생님을 해라. 주변에서 권유들이 많았지만 나는 그냥 가정에 충실하고 싶었지. 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얘기 들어보니 시외가가 그렇게 잘 산 것도 아니라고 하던데 시외할머님께서 저희 친정어머니처럼 자식들에 대한 학구열이 엄청나셨구나 추측만 할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시어머니도 자식들 교육은 참 잘 시키셨는지 큰아주버님은 명문대 나와 금융권 들어가셨고 차남인 제 남편은 파일럿을 만드셨어요. 결혼 초반에는 그런 시어머니가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뵈면 뵐수록 또 전화통화를 하면 할수록 묘하게 저희 친정어머니를 까내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첫 시작은 상견례였죠. 양가 어르신들께서 인사를 하고 간단하게 동향과 출신 학교 등을 오픈하셨어요. 그때 제 친정아버지는 고졸이시고 친정엄마는 국민학교도 못 나오셨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표정이 그때 약간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 모습 보고 친정엄마가 호탕하게 웃으며 네, 아무리 어려워도 보통 국민학교는 나오지요. 저는 사정이 좀 있었어요. 워낙 집안 형편이 어렵기도 했는데 6학년쯤 되었을 때 아버지 병환이 안 좋으셔서 치료 때문에 이사를 가야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 다닐 만한 국민학교가 없지 뭡니까? 걸어서 1시간 반은 가야 하는 거리에 딱 하나 있었는데 돈도 없고 부모님 건강도 안 좋으셔서 그냥 포기했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까지 졸업했답니다. 사부인이 놀라실 수도 있겠네요. 라고 설명해 주셨지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네, 조금 놀랍긴 했네요. 저희 동네에 여기저기 빌어먹고 아주 찢어지게 못 사는 집도 국민학교는 다들 어찌저찌 졸업은 했으니까요. 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기분 안 좋았어요. 빌어먹고 찢어지게 못 사는 집보다 저희 외가가 못하다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희 친정엄마도 좀 움찔하신 듯 했지만 나리나리니만큼 그냥 웃으며 넘어가셨지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따금씩 시어머니가 학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래나 저래나 학교는 나와야 사람이 큰다.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야. 사회성도 기르는 거지. 안 배운 사람 보고 무식하다는 게 괜한 말이 아니란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며 친구들은 중졸이 많은데 어머님 혼자 고등학교까지 나오니 사람들이 본인 대하는 게 다르다면서 이래서 가방끈은 기르고 봐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너희 친정엄마는 참 고생 많으셨겠다. 사람들이 많이 무시하셨겠는데 친정엄마한테 잘해드려라. 마음에 응어리가 많으실 거야. 라고 하셨죠. 그 말이 묘하게 더 기분이 안 좋아서 네, 가정 환경 때문에 학교는 못 나오셨지만 스스로 검정고시도 보시고 책도 참 많이 보세요. 저보다 이것저것 많이 배우시기도 했고요. 자신감 있고 교양 있는 친정어머니 보면 제가 많이 본받고 싶더라고요. 라고 치켜 세웠더니 시어머니 표정이 묘하게 뒤틀리면서 이래서 딸이 있어야 한다는 건가 봐. 지옥에 떨어져도 내 편이 되어주네. 나도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애들만 키울 바에 차라리 딸이나 하나 더 낳을걸. 이라고 하시며 억지로 깔깔 웃으시더군요. 지옥에 떨어지다뇨. 그건 또 무슨 말인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묘하게 제 친정어머니를 필요 이상으로 까내리셨죠. 그리고 꼭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학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친척들이나 가족들 모인 자리가 아닌
생판 남들이 있는 곳에서요. 예를 들어 시어머니 종교 지인들이나 시장 같은 곳 말입니다. 우리 며느리 이쁘죠? 나는 고등학교까지 나왔지만 우리 사부인은 국민학교도 못 나오셨대요. 양가 차이는 나지만 내가 결혼 허락했어요. 사부인 인품이 워낙 좋으셔서 그런지 며느리도 참 착하네요. 라며 묻지도 않은 학교 이야기를 꺼내시는가 하면 사장님은 국민학교까지 나오셨죠? 우리 사부인은 국민학교도 못 나오셨다네요. 그 시절에 아무리 어려워도 보통은 최소 중학교 졸업 아닌가요? 라며 갑자기 듣기도 민망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제가 기분이 좀 나빠서 시어머니에게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죠. 저는 친정어머니 학벌을 창피하다고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학교로 못 나오셔도 주눅들지 않고 열정 가득한 모습을 본받는다고요. 그러니 자꾸 이야기 안 꺼내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창피하지 않다면서 왜 말을 꺼내지 말라고 하는 거니? 너도 네 친정어머니가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 아니니? 당당하면 오히려 더 얘기를 해.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도 잘 안 하게 되고 시댁 찾아가도 시어머니랑 단둘이는 있고 싶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그걸 느끼셨는지 일부러 제 친정엄마 이야기를 꺼내시며 사부인이 교양 있으시다, 똑똑하신 것 같다 등의 얼토당토한 칭찬을 늘어놓으셨죠. 결혼한 지 5년 차쯤 되어가니 제 눈치를 살살 보시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시어머니의 굴을 납작하게 만든 일이 하나 생겼더랬죠. 친정어머니가 20년째 활동하는 독서 모임이 정말 끈끈한 우정을 자랑하고 계신데 거기서 10년 동안 개를 드셨다고 합니다. 명목은 여행이고 가까운 곳 갈 바에 아예 돈을 많이 모아서 미국을 가자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모임 이모님들이 영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이유는 여행 때문이지만 또 하다 보니 재밌으셨나 봐요. 게다가 즐거워서 하는 공부라 그런지 친정엄마의 영어 회화 실력도 쏙쏙 늘어서 파일럿인 제 남편이랑도 어색하지만 프리토킹까지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친정엄마의 모습을 보며 저는 또 대단하다고 느꼈죠. 그렇게 만발의 준비를 하신 친정어머니가 드디어 12박 14일의 일정으로 미국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가이드도 없이 오로지 모임 이모님들과 가는 여행이고 굉장히 긴 시간이라 걱정도 되었지만 자신만만한 엄마의 모습에 그저 믿어드리기로 했죠. 여행 즐겁게 하시라고 저도 큰맘 먹고 은행 가서 $1,000 한전에 엄마 캐리어에 넣어드리기도 했어요. 다행히 엄마는 너무나도 잘 다녀오셨고 마침 그 며칠 뒤가 추석 연휴라 친정에서 만나 엄마의 여행담을 실컷 들었습니다. 입국 심사에서 다른 이모님이 막혀서 쩔쩔맨 이야기. 도착했는데 버스를 잘못 타서 고생하신 이야기. 식사하려고 주문을 해야 하는데 맥주 달란 이야기를 점원이 못 알아들어서 친정엄마가 소주 원샷하는 제스처를 취한 이야기 등 배꼽 잡고 웃을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친정엄마가 미국에서 사오신 선물 중에 사돈댁 드릴 것들도 한아름 챙겨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가서 선물 풀어드리며 친정엄마가 미국 여행 다녀오셨다고 얘기하니 시어머니 눈이 휘둥그레해지며 아니, 미국 여행을 다녀오셨어? 가이드 끼고 가신 거지?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친정어머니가 미국 자유여행계를 10년 동안 드셨고 그동안 모임분들이랑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가이드 없이 갔다가 오신 거라고 했더니 말도 안 된다. 너 무슨 그런 뻥을 치고 있어? 라며
웃으시더군요. 어머님, 그게 왜 뻥이에요? 저희 친정어머니 영어 잘하세요. 예, 국민학교도 안 나오셨는데 무슨 영어를 잘하신다고 그러니? 너 친정엄마가 창피해서 그래? 그래도 그런 허풍은 치면 안 된다. 아이 참, 어머님, 왜 제 말을 못 믿으세요? 그리고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친정엄마 고등학교 졸업하신 거 맞죠? 검정고시 패스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졸업이니? 어쨌든 학교 못 다니신 건 맞는데 네가 아무리 그래도 학벌은 학벌이야.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제 친정엄마가 사오신 미국 여행 기념품들을 보며 이런 건 뭐 면세점 가서 고르신 건가? 가방끈도 짧은 양반이 거기 가서 물 한 잔 달라는 말도 못할 텐데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라며 중얼거리셨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저희 친정엄마 무시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놓고 크게 쏘아붙이자 시어머니도 놀라시고 멀리 있던 제 남편도 놀라 한달음에 달려오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묻더니 남편이 더 기막혀 하면서 엄마, 우리 장모님 나랑 프리토킹도 해. 미국에서 1년 살다 온 나보다 더 감정 표현도 잘하시던데?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불타는 고구마처럼 시뻘개지더군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조용히 제 스마트폰을 들어서 어떤 영상 하나를 시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그거 보시더니 시어머니 새빨갰던 얼굴이 허옇게 질리시더군요. 그 영상에는 제 친정엄마가 미국에서 어떤 흑인 가족들과 공원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냐는 흑인 꼬마의 질문에 친정엄마가 한국이라고 답하며 오랜 친구들과 10년 동안 준비해서 여행을 왔다고 이야기하시더군요. 그 가족들이 대단하다며 박수를 치자 친정엄마가 고맙다고 하며 한국 전통 문양이 박힌 작은 기념품을 선물로 주었고요. 그 기념품에 대한 설명까지 잊지 않는 친정엄마의 영어 회화 실력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영상이었습니다. 나무랄 것 없는 실력이었죠. 저 역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말문이 막히셨는지 한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잘하시네? 한마디 하시고는 부엌으로 가시더군요. 그러더니 오후 3시에 갑자기 저녁 준비를 하신다며 분주히 움직이시는데 그게 정말 우스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뒤에 대고 이렇게 외쳤고요. 어머님, 저희 친정어머니 영어 정말 잘하시죠? 가방끈이랑 전혀 상관없다니까요. 어머님도 노력하시면 잘하실 거예요. 자유여행 보내드릴게요. 어머님도 영어 배워보세요. 그러자 어머님 대꾸도 안 하시더군요. 그 영상 보신 이후로 어머님은 말수가 줄어드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신나서 더 친정엄마의 미국 여행기를 풀어놓았고요. 시아버지께서도 흥미롭게 들으시더니 대단하시다. 그 나이에 영어 잘하시기 어려울 텐데 기본 머리가 있으신 분 같다. 사정 때문에 학교를 못 나오신 거지 계속 다녔음 한 자리 꽤 차셨을 것 같다. 라며 칭찬하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입을 삐쭉 내미시더군요. 저는 일부러 약 올리듯이 어머님도 배우고 싶은 거 있으시면 도전하세요. 영어 배우고 싶으시면 제가 친정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어떻게 익히셨는지 제 친정엄마한테 어머님도 한번 배워보세요. 라고 했더니 시아버지께서 네 시애미는 알파벳도 제대로 모른다. 사부인처럼 살라살라 못해. 라고 하며 웃으시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시더니
왜 무시해요? 나도 하면 잘한다고요. 라며 화를 내시고는 안방 들어가시더군요. 솔직히 정말 꼬셨습니다. 어머님은 툭 하면 저희 친정엄마 무시하시더니 구수하다 싶더군요. 다시는 제 친정엄마 무시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속으로 웃었죠. 그런데 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몇 달 뒤 시댁 경조사가 있어 결혼식장에서 시부모님과 시댁 친척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친척분이 제 시어머니한테 어떤 이름을 말하며 근황을 아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모른다고 했더니 그분이 너 중학교만 졸업하고 관둘 적에 걔는 서울로 고등학교 갔잖아. 네가 걔 따라간다고 울고불고 했었던 거 기억나지? 걔 무슨 미술 교수 같은 거 한다더라. 우리 딸 다니는 대학교에서. 라며 웃으시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옛날 얘기하지 말자며 급히 입 다무셨고요. 그랬더니 제 남편이 엄마 중학교만 졸업하고 관두더니 엄마 고등학교 졸업하신 거 아니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척분이 무슨 소리야? 명자 고등학교 안 갔어. 중졸이잖아.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며 아니야. 고등학교 들어가긴 들어갔어. 입학하고 사정이 있어 관둔 거지.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학력 콤플렉스가 엄청 났었다는 사실을요. 어머님 역시 고등학교 졸업도 못하고 중학교만 졸업하신 거면서 그렇게 자식들한테조차 거짓말을 하셨던 겁니다. 들통이 나니 얼굴 새빨개진 채로 자리를 피하시더군요. 제가 나중에 시어머니한테 여쭤봤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안 하신 거 정말이냐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서 대뜸 화를 내시더군요. 왜 안 중요해요, 어머님? 어머님은 고졸이라면서 국민학교 졸업도 안 한 저희 친정어머니 무시하셨잖아요. 그런데 고졸도 아니시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말을 자르며 아니, 내가 언제 무시를? 그게, 그래, 뭐 미안하다 미안해. 그런데 나 정말 고등학교 가긴 갔어. 졸업을 못한 것뿐이지. 이제 학교 얘기하지 말자. 나도 지겹다. 라고 하시더군요. 사과해 주셔서 제가 감사해요. 어머님 자꾸 학교 이야기 꺼내실 때 저 사실 상처 많이 받았어요. 어머님도 아픈 이야기면서 왜 다른 사람 무시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대놓고 그렇게 어머님께 뭐라고 했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고개만 숙이시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학교의 학자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학교 이야기 꺼낼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셨지요. 누구나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는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에 나와도 더 좋은 외국 대학에 가지 못한 게 아쉬운 것처럼요. 그걸 열등감으로 두는 사람과 열정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요. 저는 제 친정엄마가 누구보다 자랑스럽고 본받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무언가 도전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 즉시 실천하시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응원할게요.